자, 배우세요. 과거 문제 중에, 그죠? 1차는 어차피 너네 자소서 쓴 거랑 중등과정 면접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면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대답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모의 면접을 진행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연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1.5에서 안에 드는 것도 중요한데, 최종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종 합격할 때 보면, 과학 문제는 거의 풀고, 근데 과학 문제는 거의 풀었다고 해도요. 그게 딱 100점이기가 힘들잖아. 그죠? 왜냐면 항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화생지도 있을 거고, 물화생지 안에 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이론들이 들어갈 테니까 너네가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거기 있는 모든 모범 답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쏟아내지 않는 이상 만점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비슷하겠죠. 아예 못 풀면 탈락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은 두 문제가 나올 텐데요. 두 문제 다 맞추지 않으셔도 합격합니다. 근데 너네가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두 문제 다 쉬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는 굉장히 어려운 입시가 될 수 있어. 수능도 뭐 보면 불수능, 물수능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네 생각할 때는 수능 문제가 쉽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쉽게 나오면 오히려 최상위 애들이 피해를 봅니다. 실수라는 게 틀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등수가 엄청 밀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과거 문제 쉽게 나오면 실수하시면 틀리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매년 너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거 뭐야 하고 숨이 턱 막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모르는 문제겠죠. 두 문제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고 이 문제 어디서 본 적이 있고 난 이렇게 풀 거야 해가지고 막 술술 풀어가지고 내시면 1등으로 합격하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요. 입시는 상대평가라서 줄 세우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너네도 잘 생각해봐. 너네 반에서 그냥 키를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키를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키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선생님 죄송해요. 뭘로 해야 될까요? 키요. 성격으로 할까요? 성격? 그래서 뭐 성격으로 하죠. 그래서 뭐 애들한테 성격을 판단한다고 치죠. 뭐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성격이 좋냐 안 좋냐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그래도 애들이 나름대로 그런 건 되게 솔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1등은 굉장히 독보적인 애가 나올 겁니다. 얘는 반에서 제일 착해라는 애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뭐 1등, 2등은 그런 애들이 있겠죠. 보통 뭐 회장, 부회장, 뭐 아니면 뭐 그죠? 1진, 2진 뭐 이렇게 있겠죠? 뭐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애들은 월등히 앞에 있거나 아니면 월등히 뒤에 있거나 그죠? 근데 근데 뭐 그런 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배수 데리고 2차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배수를 쭉 1등부터 뭐 쉽게 100명이라고 생각해서 150명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100등에서 자르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너네 마찬가지야. 성격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점수 세우면 1등은 독보적인 애가 있다고 이미. 그 다음에 꼴등도 독보적인 애가 있겠죠. 얘는 맞아 얘는 그죠? 뭐 이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매하죠. 3분의 2에서 끊어봐. 3분의 2에서 딱 끊어가지고 합격한다고 치면 3분의 2 정도는 굉장히 애매해. 그렇겠죠. 맞아요. 독보적으로 성격이 좋거나 독보적으로 뭐 자기 중심적이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중간엔 다 애매하잖아. 그죠? 그래서 말 하나만으로도 점수가 갈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너네가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쭉 다 늘어뜨린 다음에 뭐 키워드 채점을 하던가 아니면 뭐 풀이 방식 채점을 하던가 뭐 어떻게 채점할 거라는 게 이미 서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뭐 키워드, 과학 같은 경우는 키워드 채점한다고 치면 뭐 거기에 모범 답안에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면 그거당 뭐 0.1점씩 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답 맞으면 답 점수는 몇 점이고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를 뭐 4단계로 나눴을 때 뭐 1단계까지 하면 몇 점, 뭐 2단계까지 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뭐 점수를 줄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저 못 풀었습니다 이러면 아무 점수도 못 받아. 그냥 0점이야. 그럼 다른 거 다 맞아도 떨어져. 다른 걸 다 맞췄다는 생각은 너네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과학 문제 같은 거 아는 문제 나와도 100점 맞기 힘들어. 모범 답안에 있는 거 너네가 쏙쏙쏙 가지고 와서 다 이야기해가지고 붙기 힘들다고. 마찬가지잖아 수학도 그죠?
너네 증명 문제 맨날 선생님 저 증명 제대로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가지고 와보면 그죠? 이게 구멍구멍 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상한 거 써놓고 뭐 이러면 감점 나오고 말이잖아. 근데 그걸 필기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그런데 너네 말하는 거 솔직히 너네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 안 나. 너네 2차 면접 갔다가 나오자마자 그 대기실에서 막 니네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쓰거든? 그때 이미 생각이 안 나. 왜냐면 긴장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막 이야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2차는 그래도 문제라도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풀었다는 게 상상이라도 되죠. 1차 면접은요. 1차 면접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면 1차 면접 끝나고 나오면 이제 핸드폰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어머님이 뭐 기다리시든 아버님이 기다리시든 뭐 엄마 나 망했어, 엄마 나 잘 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핸드폰 받으면 무슨 질문 받았는지를 써. 뭐 첫 번째 질문 뭐 아니 수학, 과학, 뭐 인성 뭐 이렇게 쭉 나뉠 거 아니야, 그죠? 자소서 내용 뭐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무슨 질문을 쭉 써. 그때 안 쓰잖아. 엄마 나 뭐 잘 봤어. 그래서 아 그래 잘 봤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기억 안 나. 문 앞에 있는 엄마랑 막 그죠? 막 제외해서 막 엄마 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 하면서 막 질질 울잖아, 그죠? 울고 나서 이제 그래도 승진이한테 전화 한번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전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저 망했어요. 그래서 울어. 그러면 선생님이 그죠? 그동안 애들 과고 보내면서 우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오자마자부터 아무 얘기 안 해.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아니까 뭐 만약에 뭐 찬서야 왜 시험 잘 봤어? 이러면 망했어요. 아니야 진짜 망한 애들은 그런 얘기도 못해. 흑 이러고 끊어. 흑 하고 끊어. 아무 얘기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찬서한테 전화하잖아? 전화 안 받아. 아니 얘기를 해. 뭐 그러니까 흑 하고 끊은 다음에 바로 전화 안 받아. 그러면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 전화하죠. 같이 계세요? 그러면 아 옆에서 지금 뒷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뭐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지금 누워 있어요. 뭐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학원 오잖아요. 학원 와서 복귀해 보면 너 무슨 질문 받았니? 이러면 기억이 안 나요. 너 왜 망했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애들도 붙어요. 근데 걔네가 진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 그죠? 기억 못하는 뿐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나와요. 경우의 수 문제 나오면 모든 경우의 수 문제, 모든 조합 문제는 딱 2개만 하면 됩니다. 빠르게 세면 돼. 빠르게 세면 되고요. 몇천 개를 빠르게. 빠르게 세면 됩니다. 아니 그게 꼭 하나하나 셀 필요는 없죠. 뭐 100개씩 세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세어보는 활동인데요. 2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중복하지 않고 셉니다. 처음에는 빼먹지 않고 세야 되겠네요. 빼먹으면 그죠? 중간에 비슷하니까. 안 빼먹고 세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으로 세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 무조건. 그쵸?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네. 대부분은 첫 번째 거를 잘못해서, 그죠? 답보다 개수가 부족해. 그럼 빼먹고 센 거죠. 맞아요? 많으면 중복으로 센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조합 시간에는 선생님이 답을 확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풀었다 그러면 틀렸어. 뭐 다시 풀어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감독관이 답 얘기했는데 땡! 다시 풀어! 그런 거 안 하잖아. 니네가 아무리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얘는 떨어졌네 이러면서 이제 0점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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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세지 않으시면 되는데요. 세는 방법이 NCR, NPR, NHR 뭐 이런 것들로 셉니다. 그럼 그 고등학교 과정인데 그걸로 세면 안 되잖아요. 아니 됩니다. 왜요? 얘기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요? 과거에서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너네 중학교에 만약에 증명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미분으로 풀었어. 하면 선생님 감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미분으로 푼 거 맞잖아요. 왜 감점했어요? 그러면 뭐 교육 과정에 없는 걸로 왜 풀었냐 하면서 감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 입시 문제에 그죠? 뭐 문제가 나왔어. 미적분으로 풀었어. 맞았어. 점수 그대로 다 줍니다. 네, 그대로 다 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분적분을 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줄 겁니다.
왜냐면 미분적분을 써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면 그 문제 자체는 뭐냐면 선행 테스트를 한 거야. 얘가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면 그 다음에 공개가 됩니다. 과거 입시 문제가 그 다음에 공개가 돼. 그러니까 미분이나 적분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안 써도 풀리는 문제를 나올 겁니다. 근데 너네가 뭐 조합도 마찬가지잖아. NCR, NPR, NHR 써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써서 풀면 됩니다. 근데 너네 생각해봐. 조합, 경우의 수 문제는요. 무슨 문제가 나오든 간에 NCR, NPR, NHR 안 써도 풀려요. 한 개 한 개 다 체크해보면 되잖아. 그죠? 시간만 많으면 그죠? 나 이틀 동안 이거 풀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NHR 그 조합 이론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뭐 조합 이론 썼다고 해서 탈락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NCR 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너네 생각보다 그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7분은 7분. 7분 4문제. 7분 4문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경기북가고 15분. 그럼 문제가 몇 문제? 근데 경기북가고도 문제가 좀 많죠. 새끼 문제들이 많은 거야.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요. 들어가 보시면 답 이야기하기도 바빠. 그래서 뭘 시키냐면 들어가면 일단 답부터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들어가서 일단 답부터 얘기해. 그럼 답이 맞았으면 답 점수 받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못 듣겠죠. 그래서 뭐 똑바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뭘 똑바로 전달은 돼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셔서 답 먼저 말씀하시고 답이 맞다고 하면 그 감독관들도 이제 감독관들은 어떻게 써요? 앉아서 그 문제만 150번의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뭐 15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한 30번까지는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거 들으니까 얘가 똑바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이제 체크하기가 좀 편하죠. 너네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방법 중에 특히나 전국 단위 시험 선생님도 채점을 한번 해봤는데 전국 단위 시험은 채점을 선생님들 중에 뽑아요. 뭐 그런 문제요. 응?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너네가 쭉 내잖아. 그러면 컴퓨터로 그걸 다 읽어. 그래서 너네 1번 문제를 막 2번에 써놓으면 그 빵점 처리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자리만 딱 잘라 이렇게 맞아요. 이미지로 잘려서 그 1번 채점하는 사람은 1번만 채점하는 거야. 이해됐어? 나는 1번 채점하는 사람이야? 그럼 난 1번만 채점해. 근데 한 명도 잘못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1번 채점하는 사람이 3명이야. 1번을 3명이서 채점해. 나 1번만 채점해. 얘도 1번만 채점해. 얘도 1번만 채점해. 계속 1번만 채점해. 그러면 1번만 채점하다 보면 약간 그 1번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해. 진짜 이상하게 푼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한번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번은 굉장히 잘 채점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3명이야. 그래서 그 3명 중에 최고점 버리고 최저점 버리고 뭐 중간값을 택한다던가 아니면 뭐 평균을 택한다던가 뭐 그거는 채점하는 그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게 다르긴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답을 썼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답안에 누구인지 표시할 수 있잖아. 그죠? 저 찬서입니다.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빵점 처리되는 이유가 그거야. 네.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조합 이론들 다 쓰셔도 되고요. 그 중에 4가지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4가지로 잘라서 설명드렸죠? 벌써 까먹었어요? 그죠? 네. 벌써 다 까먹으셨구나. 그죠? 팩토리얼이 뭐냐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봐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쓰신 거예요? 신입생들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책에 썼을 겁니다.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에 다 똑같은데 그 앞에도 없습니다. 네. 그냥 거기다 쓰시면 돼요. 네. 아무 데나 쓰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허락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A, B가 성경우랑 B, A가 성경우를 같은 경우로 볼 거냐 다른 경우로 볼 거냐의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순서를 허락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아니면 순서가 없어.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순서가 있는 경우와 순서가 없는 경우로 나뉘어요. 순서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중에 중복을 허락하거나 중복을 허락하지 않거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을 허락하거나 중복을 허락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 npr입니다. 순열이죠. 순열.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워 순열. 순열이 순서가 있는 줄이야. 순서가 있는 줄이야. 어떻게 계산해요? n 팩토리알을 n-r 팩토리알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7p3이야. 7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해. 7, 6,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얘가 ncr이죠. 그 순열의 영어 이름인 퍼뮤테이션의 그 첫 자리를 따서 p인 거고요. 조합은 컨비네이션의 앞자리를 따서 c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조합은요 뭐냐면 n개 중에 r개가 뽑기만 하면 돼. 줄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npr이랑 동일한데 뭐만 달라? 줄 세우는 것만 달라. 줄 세우는 게 3명 줄 세우는 거 몇 가지 나와요? 3팩까지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r개 똑같이 뽑으면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r팩까지가 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npr을 r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7c3이면 765, 321 이렇게.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알을 n-r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얘는 뭐랑 같냐면 nc n-r과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할 거야. 순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할 거야. 얘는 뭘까요? n-r이죠. 얘는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n-r의 대표적인 경우가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n의 r제곱이거든요. 얘는. 이게 n의 r제곱이죠. 그러면 정의역이 n개일까요? 치역이 n개일까요? 치역이 n개겠죠. 왜냐면 한 명당 n개의 선택의 기회가 정의역만큼 주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NHR. 얘가 바로 뭐예요?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 조합일 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3개 중에 7개 골라가 말이 안 되죠. 근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중복을 허락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탕 2개 종류가 있어요. 2종류의 사탕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골라. 그럼 선생님이 가서 사탕 가지고 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찬서가 어떤 사탕을 골랐는지가 관심이 있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 그 A라는 사탕이 몇 개 가져와야 되는지, B라는 사탕이 몇 개 가져와야 되는지만 궁금한 거죠. 뭐 그런 거야. 너네가 수학여행을 가고 있어. 수학여행을 가고 있다가 중간에 중국집에 들러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어. 근데 가서 뭐 저는 짜장이요, 저는 짬뽕이요, 저는 볶음밥이요 막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2개 중에 하나로 골라 얘들아. 그래서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지 않죠. 어떻게 해요? 짜장면 먹을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죠. 짜장면 먹을 사람 손들면 나머지는 짬뽕이잖아. 맞아요? 그럼 그게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칸막이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그죠? 정말 쉽게 하려면 여기 버스가 이렇게 좌우로 앉는다고 치면 여기 중간에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짜장 먹을 사람 여기, 짬뽕 먹을 사람 여기 앉아. 이렇게 하면 짜장, 짬뽕이 수가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수학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상학문이기 때문에 감정도 입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친구 초대하면 저 친구 없는데요? 뭐 이러면서 울고 막 뭐 커플 나와서 커플끼리 앉으면 왜 커플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문제는 문제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짜장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요 6명이서 시킬 거야. 두 가지 종류를 6명이서 시킬 거야. 잘 봐요. 두 가지 종류 짜장 짬뽕을 6명이서 주문할 거야. 근데 뭘 할 거라고? 누가 뭐 먹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뭐야? 짜장 몇 개, 짬뽕 몇 개 시킬지만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안 궁금하고 뭐만 세우면 돼? 칸막이만 세우면 돼. 이해됐어요? 그럼 칸막이를 몇 군데 세울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7군데 중에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6명에서 가르는 거는 나 7가지 중에 한 개만 선택하면 돼. 7개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뭐랑 같아요? 76이랑 같죠? 여기서 같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72였어. 그러면 70 뭐랑 같을까요? 75랑 같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여튼 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76이에요. 이해됐죠? NHR에 관해서요. 이게 제가 지금 두 가지인 경우만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영도를 좀 더 복잡하게 그려야 돼서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2개짜리로만 이해하시고요. N개를 늘리면 그냥 요 계산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잘 이해되어 있는 상태니까 괜히 또 머리를 이렇게 어지럽혀가지고 또 NHR 뭐죠?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2개인 경우로 한정 지어서 생각하시고 계산은 2개 더한 다음에 1 뺀 거 CR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빨리 세는 방법은 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 뭐 원순열이요, 뭐 동자순열이요, 뭐 그런 교란순열 그런 것들은요 다 이런 것들의 뭐 몇 배던가 아니면 뭐 제곱배던가 뭐 적당한 이것들의 뭐 합이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기본이야. 그래서 요 4가지 계산법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NPR, NCR 그다음에 NHR은요 NHR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NHR 할 줄 아시면 사탕 이거 직접 세보는 거 7가지 다 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네 30분 주어지고 4문제 풀잖아요. 그죠? 과학은 생각보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라도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종이에. 그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서 똑같이 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과학 문제 답이 떠올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답 이야기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내 답이 틀린 걸 알았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정정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자소서 선생님들이 피드백 안 해주고 그냥 혼자 써오는 경우 있잖아요. 혼자 원서 접수 끝난 다음에 학원에 면접만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소서 받아보면 수학적으로 틀린 경우가 꽤 있었어. 그래서 틀리면 처음부터 약간 뭐 이렇게 수정이 되면 좀 다행인데 수정 못하는 상황이면 그죠?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틀린 이유를 찾는 게 더 힘들어.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탐구를 하는 게 낫죠. 내가 이 탐구를 하면서 이걸 왜 틀렸는지를 탐구하는 게 더 힘들어. 뭐 과학도 아니고 그죠? 뭐 외부 온도가 너무 높았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손을 떨어가지고 뭐 오차가 커졌다던가 뭐 아니면 그죠? 뭐 외부 열 뭐 이렇게 차단이 안 돼서 뭐 열 손실이 많아서 그렇다던가 그런 게 없잖아 수학은. 그죠? 왜 잘못 탐구한 거야? 근데 제 경험상 읽어보세요. 자소서 낸 거를 이미 읽어보긴 했어, 감독관들이. 근데, 수학도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수학도 분야가 많은데다가, 너네가 막 탐구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검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거짓말입니다. 이런 주장하면 수학 선생님이, 얘 틀린 소리 하네? 이런 거 바로 알잖아. 아니, 너네가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탐구했는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참 게 증명됐는데 거짓말인 걸 어떻게 지가 하면 어떡해. 그죠?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럼 수학 선생님이 무조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틀리게 탐구했는데 선생님도 약간 헷갈리는 경우 있죠. 막 굉장히 뭐 그런 거잖아. 너네는 뭐가 헷갈리냐면 그런 거죠.
자연수의 개수가 많아요? 유리수의 개수가 많아요? 똑같죠? 네. 실수 전체의 개수하고요. 0하고 1 사이의 실수 전체의 개수랑 개수가 뭐가 더 많아요? 실수 전체. 똑같습니다. 네. 쌤이 다르댔는데 쌤이 똑같다고 했어요. 네. 똑같습니다. 20세기 10세? 아니 20세기 초반에 최고의 수학자 가우스 아니고요. 제우스는 아니고요. 네. 피보나치 아니고요. 피타고라스는요. 기원 전 사람이에요. 아니야. 최근 사람이 20세기면 최근 사람이야. 오펜하이머보다 더 천재. 페르마는 16세기 사람. 오일러도 옛날 사람.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 와일즈는 20세기 초반 사람이 아니고요. 와일즈는 1980 몇 년대 사람이에요. 이야기 했잖아. 전 21세기 사람이잖아. 20세기 태어나긴 했지만 지금 활동 무대가 그죠? 제가 그 대학교 공사학번이니까 너네 이때 뭐 했죠? 안 태어났단 말이야? 04년도에? 쌤 대학교 1학년 때? 공사분이에요. 우리는 좋아. 공사 한 번이냐? 공사분이라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까먹었잖아. 누구냐면 힐베르트입니다. 유리수의 개수와 자연수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걸 힐베르트의 호텔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증명하죠. 그죠? 그래서 뭐 한 칸씩 뛰어가, 뭐 두 칸씩 뛰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하죠. 힐베르트가 뭘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냐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잖아요. 양자역학 존재는 없다고. 그죠? 그 양자역학을 이해해가지고 뭘 만들게 된 거야?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만든 거잖아. 오펜하이머가 독일에서 제일 데리고 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야. 아인슈타인 미국에 이미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요 그걸 부정합니다. 핵폭탄을 아예 부정해요. 그래서 네 못하죠. 참여 못합니다. 힐베르트를 잠깐 만났었거든요. 오펜하이머가 독일에서. 근데 오펜하이머가 힐베르트가 이렇게 알려주죠. 뭐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알려주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천재들이 많았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오일러. 제우스, 가우스. 네네. 보일러요. 네. 너네 뭐 전자껍질 하는 거 이띠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이걸 좀 자소 주시였잖아. 네. 그래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뭐 수학이랑 과학이랑 연관되어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가서 그죠? 1차 면접 때는 자신 있게 뻥을 치시면 되죠. 그죠? 전공 분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과학도요.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신데 과학이야말로 분야가 많죠. 과학 선생님이 물리 전공하셨는데 너네가 갑자기 생명 말고 막 지구과학 같은 걸 막 이야기해. 가지고 저는 평소에 천문 관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뭐 케플러 법칙 뭐 어쩌고 저쩌고 케플러의 스승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케플러 어떻게 뭐 쭉 다 얘기해. 그러면 그 앉아 계시는 물리 선생님은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애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맞겠지 뭐. 지 자소서 찾아왔으니까 맞겠지 뭐 굳이 틀린 걸 찾아왔겠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가끔 외부생들 와서 자소서 보면 자소서를 보자마자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함수식 같은 경우는 내가 바로 수치를 대입해봐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가 판단이 되는데 수식인데 그걸 말로 설명해 놓으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내가 분명히 아는 수식인데 뭐 테일러 급수 전개야 뭐 이걸 하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테일러 급수랑 얘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 테일러 급수는 다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얘 불러 세워가지고 이미 자소서 냈는데 야 너 테일러 급수 잘못 냈다 야 너 어떻게 하냐?
다 내년에 써야겠네? 우리 이런 얘기하면. 내년 과거부터 그죠? 재수. 과거는 재수생 안 뽑습니다. 올해 떨어지면 끝입니다. 기분 네. 나쁘네. 벌써 떨어질 것 같아. 미리 안 네, 여튼. 나온 다음에 내년 아니, 영재교는 좀 어린 애들도 받아주거든요. 근데 과거는 어린 애 안 받아줍니다. 늙은 애들. 아니, 얼굴 보고 뽑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차에서 아니. 백분 빼가지고. 야, 그만해. 얼굴 보고 뽑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요. 쌓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주로 뭘 할 거냐면 2차 면접 대비 문제만 죽어라 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배우실 거냐면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고 가정하죠. 우리는 수학 문제 봤는데 몰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을 줄 거야. 첫 시간에는요. 받자마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한 20, 30% 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신발 5짝이 왜 10켤레예요? 저거는 지금 쌤, 저 이런 걸 알아요. 그죠? 신발이 여기야.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차 괜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직전에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줄 때 모르는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모르는 문제를 계속 만나면 선생님도 뭐 공감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죠? 자존감 떨어지죠. 그래서 나 입시라는 굉장히 큰 뭔가 파도를 넘어야 되는데, 그죠?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그죠? 그래서 매일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네, 매일 성적표가 나가고 그 성적표에 뭐도 표기되냐면 뭐 합격 가능 뭐 이런 것도 표기됩니다. 영어로 표기되죠. 그러니까 뭐 굿이냐, 뭐 배드냐,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죠. 그래서 그게 너네는 잘 모르지만 뭐 기준으로 하냐면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4대1이긴 하지만 2차 넘어가면서 1.5대1로 추리죠. 맞아요? 그럼 1.5대1로 추리면 3명 중에 2명부터. 맞아요? 3명 중에 2명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별 감흥이 없죠. 근데 1차 합격한 애들 앉혀놓고 야 3명 중에 2명만 붙어 이러면 갑자기 와! 이러면서 막 지네들끼리 너만 떨어지면 되겠네?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또 그런 얘기하면은 야 얘 떨어진다고 내가 붙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죠? 뭐 시험 보러 못 가게 만들겠다는 둥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설사야. 그 비율입니다. 한 60% 정도. 근데 학원에서는 비율이 좀 더 높거든요. 왜냐면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간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4대1보다는 훨씬 높고요. 4대1이라고 하면 25%밖에 안 붙는 거야. 절반 이상 붙거든요. 작년에 몇 명 붙었죠? 한 30몇 명쯤 붙었을걸요? 30명쯤 붙었을걸요? 30명 정도 붙었는데 뭐 여튼 30명 정도 붙었는데 저희가 있었던 애들이 한 50명 정도 안 썼으니까 그죠? 5분의 3 이상 붙는 거잖아. 절반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율대로 합격하는 걸 적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나 합격 나와서 나 무조건 붙을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요. 그날 가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그날 굉장히 뭐가 좀 그래서 그쵸? 매번 1등 하는 애들 있거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맨날 1등 해가지고 약간 걔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자존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 애가 있어. 그래서 막 심지어 잘생겼어. 그래서 걔가 3학년인데 2학년 애들이 그때 있었거든. 2학년 과고반 애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2학년 과고반 여자애들이 막 3학년 과고반 교실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선배 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뭐 그런 애였는데 그래서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걔가 하나고를 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고 갈 정도로 뛰어난 학생인데 과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재작년에는 굉장히 잘하던 애가 그죠? 그러니까 2차에서 떨어져서 하나고 갔는데 작년에는 그냥 보통 하는 약간 까불까불하는 애였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 그래도 걔네 학교 걔 혼자 썼거든. 그래서 1차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뛰어난 애는 아니었는데 1차 떨어진 거야. 1차 떨어지고 나서 뭐 그냥 뭐 일반고 가야죠. 그래서 막 그냥 게임
게임 뭐 25시간 했다 그러고 막. 아, 그죠?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도 작년에 하나고를 갔어요. 그래서 걔가, 그죠? 기만자가 아니, 걔가 선생님이 그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걔가 별명이 딸기였거든요, 딸기. 왜냐면 그 옆에 벤티가 있었잖아. 그죠? 거기서 맨날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만 사 먹어.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 봄에도 먹고, 봄에는 딸기가 인기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봄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고, 그죠? 시험 치기 직전까지 막 먹으려고. 우연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가 하나고를 붙는 뭐가 있나? 이제 딸기 블렌디드 먹을 거예요? 아니. 네, 그래서 면접관이 혹시 딸기 그거 언니라서 불러. 아니야. 그래서 걔 별명이 딸기였거든요. 그래서 걔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거죠. 막 제우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들이. 걔 이름은 몰라. 너무 근데 넘어간다. 딸기 이렇게 맨날 딸기라고 부르니까 근데 걔가 여자친구를 사귀다 한번 헤어졌거든.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 야 딸기 뭐 헤어졌다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퍼진 거야. 근데 그게 과거 애들은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근데 그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영재교 있죠. 같이 이렇게 같은 층 쓰거나 밑에 층 쓰잖아. 그래서 영재교 애들도 알고 딸기가 누군데 헤어졌대? 그러면서 막 그리고 그때는 본원도 옆에 있잖아. 본원에까지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벤티 앞에서 친구들이야 딸기 이렇게 부르면 그 본원 애들 쳐다봐. 제가 딸기야? 그 차였다는 딸기야? 그러면서 그죠? 고백 안 해야겠다. 쌤 안 찾아갈게 오늘. 그리고요 제일 안 좋은 게 1차 면접을 앞두고 고백하지 마. 친구야. 너네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서 둘이 연애하잖아? 자릅니다. 둘이 내보내요. 그냥 둘이 연애하면 둘이 내보냅니다. 나가서 연애하라고 내보내요. 퇴원시켜요. 아니 입학한 게 아니라 사귀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로 공부하다가 그죠?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선생님 반에 엄청 착한 남자가 있었거든. 완전 약간 누구 같았냐면 아니 엄청 착한 애. 잘하는 애 말고 착하긴 한데. 착한 엄청 아니야. 엄청 착하고 엄청 순한 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 한 명을 계속 같이 다니는 애 있잖아. 그래서 막 가방도 들어주고 뭐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영혼에. 근데 둘이 다니면 약간 그럴까봐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애 한 명과 같이 다니는 셋이 다니는 거야. 남자 둘에 여자 한 명 다니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은 다 알죠. 그 남자애가 그 여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알죠. 근데 약간 고백했는데 여자애가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 그럼 너무 상처가 크니까 고백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뭐 같이 맨날 다니다가 갑자기 애 얼굴이 엄청 어두워. 수업 들어왔는데 애가 완전 얼굴이 흑빛이야. 그래서 고백했다 차였구나. 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걔가 1차 원서 쓰기 전에 고백했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걔 둘 다 아마 세종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자애가 옮겼어. 그래서 여자애가 한성 쓰고 남자애는 세종 썼는데 근데 그죠? 남자애는 갔어. 남자애는 세종 다니고 있어. 지금 2학년이야. 최소 고백을 빨리 하는 게. 그죠? 뭐 하여튼 내년에 가서 놀려야겠어. 어디를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는요. 헷갈리지 말고 하세요.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요거 계산 맨날 헷갈려. 그 다음에 이거 계산 진짜 헷갈려. 이거 계산 2개 더한 다음에 1 빼야 되는데 그죠? 그냥 2개만 더하고 계산한다거나 뭐 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게 빼야 되긴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걸 빼던가 그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틀립니다. 네, 이해 안 되면 그냥 하나하나 세세요. 아시겠죠? 괜히 뭐 이거 맞죠? 하면서 막 꼭 시험 전날 막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NCR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라고? 쌤이 6시에 전화할게요. 안 받을 겁니다. 집 앞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너네 자소 썼을 때 뭐 지금 영재고애들 자소 쓰지만 꼭 미리 하라 그러면 내가 2주 전에도 써서 보내라 그러고 2주 전부터 계속 써서 보내라고 피드백 해줄 테니까 써서 보내라고 하면 다음에 쓸게요 하다가 어느 순간 날 피해 다녀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선생님 반이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다른 반에서 뭐 조합 수업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조합 수업 들을 때 너 써와 이러면 네 다음에 쓸게요 했는데 또 안 써오고 결국에는 한 3일 남았어. 야, 너 이때까지 뭐 했어? 이러면 저 오늘부터 쓸게요. 그래서 피드백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새벽 2시에 보내. 그리고 막 다음날 막 오자마자 선생님 피드백 주세요. 막 아니면 보내자마자 선생님 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피드백 주세요. 내가 어떻게 새벽 2시에 봐. 그죠? 미리 하세요. 아시겠죠? 네. 질문인데 네. 그러면 다음 내용은 그냥 인성 진로 수학 과학 네 가지 항목은 네. 불편하다고. 그쵸.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엔파이어리 뭐라고요? 네, 저걸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네. 이거 함수입니다. 그래서 A, B, C가 1, 2로 가는 함수예요. 이거 함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2의 세제곱계죠. 2의 세제곱계죠. 왜요? 2의 세제곱계죠. 뒤에서 1, 하나, 둘, 셋. 네. 6개인데? 함수의, 아니, 1대1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함수의 개수. 각각의 두 가지씩 나올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A에서 C하고 하는 거, 네. B하고 하는 거, B를 불러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3번 풀 차례죠? 83번 할 때 이것도 해야 되네? 분할과 분배요. 분할과 분배는요, P개 했었는데, 그래도 Q개, 뭐, R개로 분할할 겁니다. 그러면, 분할할 거니까, 원래 개수는 N개가 PQR 다음에 N개겠죠. 그래서, 10개를 3개, 3개, 4개로 분할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N개 중에 먼저 P개를 골라.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개예요? N개에서 P개만큼 뺀 거만큼 남았겠죠. 거기서 Q개를 골라. 그 다음에 N에서 P 빼고 Q 빼고 R만큼 고르는데 N 빼기 P 빼기 Q가 R이죠. RCR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도 얘를 꼭 써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P, Q, R 중에 숫자가 같은 게 있으면 그거만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모두 다르면 뭐 얘를 A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A가 답이야. 여기 자체가 답이야. PQR이 다 다른 숫자야. 그러면 N개 중에 P개, N-P개 중에 Q개만 곱하시면 돼요. 근데 두 개가 같아. 두 개가 같다는 게 P랑 Q랑 같을 수 있고 Q랑 R이랑 같을 수 있고 R이랑 뭐 P랑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경우는요. A에다가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PQ가 같아서 이게 앞뒤로 자리 바꿀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개 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 다 같으면 A에서 3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3팩. 이거 보여요? 보여요, 이거? 아니, 보여? 3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조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분할이고요, 분할. 분배는 분할해놓고 또 나눠줘야 되죠. 너네 그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과자들을 주거든요. 과자 뭐, 칙촉 하나 넣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구니에 쌀 거 아니야? 이렇게 비닐봉지 싼 다음에 이렇게 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다른 거 없이 다 개수도 똑같고 똑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죠? 뭐 이렇게 나누는 방법 따로 또 주는 방법은 또 따로잖아. A, B, C라고 주면 뭐 찬서한테 A 주는 경우, B 주는 경우, C 주는 경우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요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세 명한테 분배한다고 하면 3팩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분할은 요까지. 분배하면 3팩을 곱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47쪽에 적혀 있어요. 그죠? 47쪽에 분할과 분배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으신 분은 네, 이미 적으셨을 거고요. 83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83번 풀어보세요. 자, 83번이요. 이거는 83번은 그 친구를 초대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초대하고요. 3번 넘게는 초대하지 않고 한 번도 초대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대요. 좀 슬프죠? 네.
그래서 친구의 초대 횟수를 A, B, C라고 합시다. 몇 번 초대했냐 뭐 이런 거죠. A번, B번, C번 초대했어 라는 거죠. 그러면 A번, B번, C번 다 초대하면 6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A, B, C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3번, 3번, 0번도 가능하죠. 초대 안 하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2번, 1번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둘둘둘로 초대하겠죠. 자, 그래서 셋, 0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 6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됩니다. 나머진 절반이니까. 얘만 뽑으면 남은 애가 얘니까 얘는 굳이 네. 뭐 하세요 그러면 3C3 이렇게 뽑으면 되죠. 네, 이 뽑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배열해야 되죠. 0, 3, 3을 배열해야 되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0의 자리가 여기 이렇게 3번. 그래서 60까지가 나옵니다. 3이 1인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6C 3, 3C 2, 1C 1이죠. 그 다음에 3이 1을 배열하는 게 3팩. 얘는 3팩이 아닌 이유가 0의 자리만 따지는 거야. 실제로는 3팩인데 2팩으로 나눠준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거요? 3, 3이 같잖아. PQR에서 PQ가 같은 경우가 2팩으로 나누죠. 적어드릴까요? 네. 아니 3인 이유가요. 이거 헷갈릴까봐 안 적었는데 3팩이 맞아요. 0, 3, 3을 돌리는 거야. 근데 3, 3이 같아서 2팩으로 나누는 것 뿐이죠. 네. 또 그죠. 굳이 3으로 적었으면 이해했을 텐데 그죠. 3팩, 2팩 하니까 또 이해 안 되시죠? 그럼 3으로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둘둘둘은요. 어떻게 돼요? 6C 2, 4C 2, 2C 2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조나누기 배열 똑같습니다. 3팩, 3팩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나 마나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0, 얘가 360. 그래서 다 더해주면 510까지입니다. 필기하시고요. 친구 참 많네. 초대한 겨. 자, 봅시다. 84번이요. 합해보세요. 자, 84번입니다. 합해보세요. 84번은요, 크기가 큰 게 밑에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뽑기만 하면 자동 배열.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죠? 제일 큰 게 밑에, 그 다음 큰 게 위에, 이런 식으로 쌓이니까 뽑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8개 중에 4개 뽑으면 되죠. 그 다음에 4개 중에 4개 뽑으면 되고, 요 4, 4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끝. 35개요. 85번 푸세요. 진짜 수학에 있는 자, 85번이요. 같이 하면 되죠. 네. 여학생 5명하고 남학생 6명을 4개의 방에 배치하는데 이 문제 핵심은요. 호실당 사람 수가 같냐 다르냐가 갈립니다. 여학생은 1호 아니면 2호, 남학생은 3호 아니면 4호에 배열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학생은요. 어떻게 돼요? 1호실에 몇 명? 3명. 2호실에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이 5C3, 2C2로 끝입니다. 얘네 둘은 뭐 배열하거나 이런 거 없어. 그냥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이라서. 그 다음에 남학생은요. 3호와 4호가 어떻게 돼요? 3명, 3명이잖아요. 그래서 6C3, 3C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셋이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죠. 맞아요? 그 다음에 먼저 뽑은 애가 3호에 갈 수도 있고 4호에 갈 수도 있잖아요. 얘는 먼저 뽑은 애는 무조건 1호에 갔어야만 합니다. 3명 뽑은 얘는 무조건 1호로 결정이 돼.
얘는 3명 뽑았는데 1호, 3호 아니면 4호 결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2팩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하나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 그래서 10이랑 20이랑 곱하면 200까지가 돼요. 주로 잘못하시는 경우가 얘를 나눴다던가 아니면 얘를 안 나눴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틀리게 됩니다.